어둠이 깔린 새벽길을 따라 버스는 천천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나무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서로의 그림자를 겹쳐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꼭 잡은 채 숨을 고르며 종이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삼천골 주민 실종 조사.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연속 실종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이 산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실종된 사람은 총 4명. 모두 마을 외곽 숲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휴대전화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이상할 만큼 말을 아낀다는 점이었다. 기자님, 삼천골은 원래 그런 데예요. 며칠 전에 통화했던 면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원래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합니다. 특히 외지인한테는. 나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왜 외지인을 경계하지? 실종된 사람도 다 이 마을 사람이었을 텐데.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길 끝에 있는 작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가방을 메고 내렸다. 정류장은 무척 낡아 있었고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페인트가 바람에 흔들렸다. 근처에는 사람이라고는 없고 회색빛 안개만이 천천히 흘러다니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켜보니 신호는 없음.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됐다. 여기가 맞나? 지도를 확인해도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오래된 농협 마크가 찍혀있는 트럭이 길가에 서고 낡은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가 내 쪽을 바라봤다. 혹시 서울에서 왔다는 기자 양반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잠시 내 얼굴을 훑어보더니 시선을 주변 산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긴 오래 있을 곳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빨리 하고 해지기 전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 말투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종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말 조심하고 절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오. 여긴 오래된 것들이 아직 안 떠났거든. 오래된 것들이요? 그는 대답 대신 트럭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창문을 열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마을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밤 9시 이후엔 절대로 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엔 소리가 들릴 테니까. 무슨 소리요? 엔진 소리가 대답을 삼켰다. 트럭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겨진 정류장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미신이나 괴담은 가볍게 흘려보냈겠지만 이곳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가 있었다.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은 기묘하게 조용했고 바람조차 나무를 흔들지 않는 듯했다. 마치 이곳의 공기 전체가 누군가의 숨을 죽이는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개천이 나오고 그 옆으로 오래된 나무 다리가 보였다. 다리 아래로는 검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햇빛이 비쳐도 물속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탁했다는 것이다. 사람들 이 물에서 뭐라도 본 적 있나? 그때 다리 반대편에서 할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움직임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서울 사람. 나는 공손하게 인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사보다 빨리 마치 오래 숨겨온 사실을 확신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왜 또 온 거냐? 예? 제가 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언제나 여기 왔다 사라졌지. 실종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할머니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리 아래 검은 물을 가리켰다. 해 떨어지기 전에 이 물 근처에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이 여기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등을 돌리고 숲속의 작은 길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물결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천천히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근처에 설치된 낡은 팻말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누렇게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삼천골 출입 시 음력 스문날에는 절대 다리를 건너지 말 것. 팻말은 오래된 것 같았지만 글자는 누군가 최근에 다시 덧칠해 놓은 듯 선명했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안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물속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따라오기 시작한 것은 찰, 무언가 젖은 발로 흙길을 뒤따라오는 듯한 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있었다. 찰, 찰.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 젖은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일정한 간격으로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다시 걷기 시작하자 찰, 찰.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착각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와집과 폐가들이 섞여 있는 좁은 골목이 나타났다. 마을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집집마다 문 앞에는 기이한 모양의 탈들이 걸려 있었다. 도깨비 탈처럼 생겼지만 표정은 모두 달랐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도 있었고 울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심지어 눈이 한쪽만 그려져 있는 탈도 있었다. 뭐지? 축제라도 하나?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축제와 정반대였다. 집 안에서 들려야 할 생활 소리도 전혀 없었고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만 조심스럽게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찾을 예정이었던 이장을 찾아가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바닥이 끼익 소리를 냈다. 안쪽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울 기자라 했지요? 나는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장은 그 손을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실종 사건 때문에 오셨다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최근에 4명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제대로 수색을. 그러나 이장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말을 낮추시오. 벽에도 귀가 달려있다오. 그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나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하겠지만 사라진 4사람은 모두 비슷한 날, 비슷한 시간대에 없어졌소. 그리고 전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회관 유리창이 갑자기 딱 하고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바깥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손바닥 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물기가 있는 손이 대고 간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장은 얼굴이 굳었다. 숨을 가쁘게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에서는 해지고 나면 물에 젖은 손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오. 그게 뭔데요? 그는 답을 피했다. 대신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 사람들, 실종자들이요. 나는 종이를 한 장씩 넘겼다. 사진 아래엔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가 음력 20날 전후에 사라졌다. 왜 하필 20날인가요? 이장은 마치 말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 두 손을 꽉 모았다. 20날은 우리 마을에 옛 의식이 있던 날이요. 옛 의식이요? 어떤? 그러나 그때 회관 문이 갑자기 열렸다. 덜컹.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아까 다리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한복 치마 자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맨발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회의실 바닥이 금세 젖었다. 또 외지인을 들여보냈구나. 할머니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도 결국 데려가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물었다. 저 혹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그 순간 할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으로 중얼거렸다. 물 밑이 아직 배고프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밤이 되면 알게 되리라. 할머니는 물기에 젖은 발자국을 회관 바닥에 남기며 돌아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20날 전에는 누구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울어도 부르짖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그녀가 떠나자 회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물기가 남아 있었다. 이장은 숨을 몰아쉬었다. 기자 양반. 그는 마치 오래된 죄책감을 짊어진 사람처럼 굳은 표정이었다. 마을에서 없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산으로 갔지 않소. 도대체 왜 산으로?
짤랑. 누군가 회관 뒤쪽에서 작은 종을 울렸다. 나는 놀라 뒤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장은 창백해졌다. 시작됐군. 그의 입술이 떨렸다. 산에서 부르는 소리가. 누가요?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밖 숲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 마을이 버리려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지. 바깥 숲에서 아주 희미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유리창이 툭툭 물에 젖은 손이 두드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더는 툭툭이 아니었다. 점점 더 규칙적이고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콱! 콱! 마치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나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장은 나를 붙잡았다. 창문 보지 마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 나는 숨을 삼키며 창문에서 눈을 돌렸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나 물어볼 틈은 없었다. 바깥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어느새 웃음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젖은 입으로 기어나오는 숨소리. 히. 그 순간 회관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끼익! 차가운 바람이 회관 안으로 밀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뒷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문 너머 어둠 속 사람 형체가 하나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발끝에서부터 다리가 흘러내리듯 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누구?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물에 불어서 갈라진 살만 남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 형체는 마을 초입에서 본 실종자 중 한 명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줘.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어린, 더 얇고 젖은 목소리였다. 마치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이장의 손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보는 순간 따라온다 했지 않소. 이제 이곳을 떠나시오. 이장은 떨리는 도끼 눈으로 뒷문을 향해 소리쳤다. 여긴 아직 내 자리가 아니다. 물러가라. 그 형체는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었다. 뚝! 뼈가 꺾이는 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그리고 그 형체는 네 발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진 팔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다. 찰! 나는 비명을 참지 못하고 회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장도 뒤따라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물 제사를 지내던 곳이요. 물? 제사요? 마을의 평안을 위해 매년 음력 스문날에 한 사람을 산채로 물에 바쳤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옛날엔 가난한 외지인을 골라 제물로 삼았다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짓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닌가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오. 한번 굶기면 물 밑에 있는 것들이 직접 데려가기 시작했소. 물 밑에 있는 것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옛날 재물들이지. 죽지 못하고 계속 배고파하는 것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울음, 어른 울음, 젖은 숨소리가 섞인 히트, 헉, 힉. 나는 소름이 온몸에 돋았다. 그래서 최근 사라진 네 사람도 스스로 걸어간 게 아니오. 이장은 잘라 말했다. 산 쪽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요. 그 말이 끝나자 멀리 산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흔드는 듯한 불빛. 그리고 그 불빛 바로 아래 여럿의 검은 형체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기자 양반. 이장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저 불빛이 보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러나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불빛이 우리를 향해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숲속 나무들이 흔들리며 여럿의 형체들이 바닥을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찰!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들. 눈이 텅 비어있고 입이 물에 불어 찢어진 얼굴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Xin lỗi, bạn nói đúng. Câu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맞습니다. Là do tôi tự thêm, bạn không hề gửi, nên tôi sẽ bỏ hoàn toàn. Dưới đây là bản lặp lại nguyên văn 100% đúng những gì bạn đã gửi, không thêm bất kỳ chữ nào. 나는 숨을 삼켰다.
얼마나 어둡고 조용해야 귀에 바람조차 닿지 않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릴 수 있는 걸까? 나는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며 셔츠가 등에 붙었다. 아무도 없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확실했다. 바로 귀 뒤, 턱 아래 숨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속삭였던 가지마. 여기서 같이. 순간 터널 바닥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 스. 이번에는 한 군데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터널의 양옆, 벽과 바닥이 닿는 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오는 듯한 마찰음. 나는 비상등을 향해 뛰려고 발을 들었다. 그 순간 발목에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차갑고 젖어 있고 사람 손 같기도 동물의 발 같기도 한 감촉. 나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찔했다. 그리고 그때 비상등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구부정하게 서 있는 실루엣. 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입을 열었다. 너 왜 도망쳐?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고 터널 벽 전체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퍼졌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발 뒤꿈치에 또 다른 손 하나가 닿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터널의 양옆에서 바닥에서 천장에서 눈 없는 얼굴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Nếu bạn gửi tiếp đoạn khác, tôi sẽ tiếp tục lặp lại y nguyên Backprofen.